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죠.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속성을 이용한 것이 되겠어요. 거기서는 이제 키프레임이 중요한데 조금 이따 애니메이션 챕터에서 배울 텐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터네이팅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컬러가 이쪽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안에 속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계속 바뀌죠. 자,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거고, 이것은 CSS3에서만 가능하고 그 전에는 지원되지 않던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단지 HTML과 CSS만 이용해서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얼터네이트 하는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20초 동안 10번 얼터네이팅, 한 번 갈 때마다 한 번으로 카운팅하고 또 내려오면은 또 한 번, 그래서 왕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키프레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여기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여기에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쇼트핸드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소스 코드를 자세히 보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랙션 된 건지, 스크립트도 이렇게 큰 골격을 위주로 쭉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도 이렇게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헤드에 있었다면은 바디 부분에 이렇게 아이프레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넣을 수가 있죠. 자, 오늘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인 징기스칸을 클릭하면은 징기스칸이라는 이름 포탈이니까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 이제 이미지라든가 또 하이퍼링킹 되는 이런 텍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프레임을 이용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제 이 사이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 이미지, 이런 이미지 쭉 밑으로 내리면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문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클릭했을 때 또 100개의 성이 있었는데 바로 또 액세스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넣어놓고, 자, 이 부분을 소스 보기를 해서 이런 아이프레임을 이용한 이런 유튜브 동영상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책 이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데, 자, 이것을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면은 뷰 페이지 소스. 자, 어떤 브라우저건 소스 보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HTML5에 이렇게 메타 태그들을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인티그레이션 측면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큰 골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또 스타일, CSS 스타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스타일이 이렇게 있고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아이디명의 C1인 경우 뭐 이렇게 쭉 있고, 아이프레임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아이프레임의 어떤 그 퍼플 컬러, 아까 테두리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보드 선의 두께라든가, 이게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퍼플 컬러, 그 다음에 선의 두께가 7 픽셀. 자, 이런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에 스타일 내에서 선언이 되어 있고 또는 디파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는 안 썼지만은 여기서는 그리드 안 쓰고 다음에 또 그리드 예를 보여주겠는데, 그리드 컨테이너가 있고, 이것은 테이블 같은 걸 만드는데, 이런 것은 오늘 뒤에서 시간이 되면은 간단히 보고 실제 사례는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영김 닫는 데서.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서 이렇게 아이프레임, 금방 봤던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자, 이 부분 한국넷 볼테르. 자,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어떤 아이디만 알면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여줄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가 중간에 또 많이 들어가죠. 다음에 또 중강사 위에 배울 자바스크립트를 미리
보는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HTML,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세 개가 인테그레이션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애니메이션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플래시 이런 걸 안 쓰고 HTML만 가지고 이제 이 CSS하고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것과 연관되는 이제 프로퍼티, 예, 속성들이 뭐가 있고 그 속성 값을 어떻게 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 이제 잘 알고 써야 될 부분인데, 예, 아까 봤던 것처럼 키프레임스라는 게 있는데 at하고 키프레임스를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 애니메이션 그것의 이름을 넣어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데서 또 이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속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것도 이제 쇼트핸드 속기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 브라우저의 버전이 처음 지원하기 시작한 브라우저 버전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비교적 숫자가 앞에 다른 그 CSS 속성들에 비하면 숫자가 좀 높기 때문에 늦게 지원이 되기 시작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의 현재 브라우저를 여러분들 보겠다면은 헬프를 여러분들 브라우저 헬프를 about 구글 크롬 보면은 여기에 버전 넘버가 89죠. 89. 자, 이 부분 89다. 그런데 이 부분은 43이니까 상당히 그 이후에도 버전업이 많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버전 넘버까지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참고로만 하면 되겠어요. CS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봤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at keyframe 룰을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at keyframe 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건지 여기에 뒤에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from to, 그래서 여기에 스타일이 속성과 속성값, 이것이 이제 바뀌는 것.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였지만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죠.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실제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그 공간, 그 DIB를 쓴 이 공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인지 애니메이션 네임을 넣어줘야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 키프레임스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애니메이션 네임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시간 조절을 하는 거라든가 몇 번 왔다 갔다 할 것이라든가 무한 반복할 건지 뭐 몇 번 반복할 건지라든가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니까 한번 실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색깔이 이렇게 컬러가 바뀌죠. 이렇게 속성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죠. 이건 실제 사례를 쉬운 것부터 봐야 되니까. 자, 이것도 걸리는 시간이 전체 걸리는 시간은 이걸 컬러 레드에서 옐로우로 이렇게 가는 그 시간. 이걸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면은 1초다. 그러면 1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10초다 하면 이제 길게 10초 동안 이것을 스무스하게 이제 10초 동안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 어떻게 이게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예죠. 이렇게 간단한 예를 애니메이션으로 실제 응용을 할 이유는 없고 설명하기 위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키프레임스 뒤에 있는 이름, 애니메이션 네임 이 부분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절하는 거, 다른 건 앞에 배웠던 거하고 이제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예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프레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까는 시작과 끝을 뒀지만 몇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컬러가 레드에서 옐로우로 블루로 빨주노초 파남보도 굉장히 많은 색깔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끝날 때는 이제 100% 완료된 거니까 시작할 때는 0%고 이렇게 퍼센티지로 넣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컬러가 더 아까보다는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변경해서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속성의 속성들과 속성값을 다양하게 주면은 이건 이제 그 위치하고 관련된 거죠. 그럼 이동까지 가능한 거죠. 아까는 단순하게 이제 색깔만 바꿨지만 이렇게 왼쪽 타압이니까 한쪽 왼쪽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다른 건 이제 동일하고 거의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도록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이 이제 이 점진적으로 이제 0%에서 25%로 이렇게 바뀌니까 스무스하게 이제 그 이동하는 효과를 이제 애니메이션 다운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을 한번 애니메이션과 연관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과 연관된 속성을 보면은 그 중에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딜레이. 물론 이런 것들 복잡한 것들은 나중에 쇼트핸드 프로퍼티로 속기법으로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딜레이는 뭐냐면 잠깐 여기서 중거렸죠. 그게 바로 시작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2초. 만약 이 부분을 0으로 했다 하면 바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시작 전에 걸리는 시간. 그 이후에 이제 이건 3초죠. 3초 지난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이 애니메이션 0%부터 쭉 100%까지.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딜레이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데 마이너스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면은 이미 2초가 지난 이후에 애니메이션 딜레이 2초가 지난 이후에 자 4초 중에 2초가 지난 이후에 하는 걸 그 앞에 것은 이제 스킵하고 그런 효과를 줄 때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이터레이션을 몇 번 할 건지 아까 앞에서는 사용 안 하는 이제 그런 속성들이 있죠. 속성 여기는 뭐 이거 하나네. 자, 3번 아이터레이션 한다. 이게 한 번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 3번. 아까 한국점 넷에서 그 아이터레이션 값을 10번 줬는데 한번 위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그 두 개가 먹히니까 그 10번이면은 이렇게 왕복 5번이 되겠어요. 자, 그것을 한국점 넷에서 봤고 또는 w오픈점.net 같은 한국점.net 이런 포털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로 이렇게 인피니트 값을 주면은 무한대로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값을 디렉션에서 줄 수가 있겠는데 애니메이션 디렉션도 꼭 아까처럼 뭐 시계 방향으로 할 필요 없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리버스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터네이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반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되겠어요. 이렇게 갔다가 역으로 또 올터네이트 하게 주는 거. 참고로 아까 한국점넷에서 이런 포털에서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은 올터네이팅이죠. 갔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내려오고 하도록. 자,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들 좀 닫고 자, 그 다음에 올터네이트 리버스도 가능하고 역순으로. 그 다음에 스피드 커브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할 때 스피드 조절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지 하면 항시 시작할 때 슬로우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게 디폴트가 되겠어요. 이지 인 하면 인은 시작을 의미하는데 시작할 때 슬로우하게, 그 다음에 끝날 때 슬로우하게, 시작 끝을 동시에 슬로우하게, 중간은 좀 빠르게. 그렇지만 전체 시간은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대로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리니어하면 리니어하게 하고, 그렇지만 결국 끝나는 시간은 같은 게 출발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전체가 5초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전체 시간이죠. 그 다음에 my move는 이 키프레임의 이름이죠. 이것과 같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속도, 타이밍 펑션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리니어한 것, 이지한 것, 이진 이런 것들을 차이를 보여주는, 한꺼번에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필 모드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 전에 어떤 상태에 있을 건지, 또 끝나고 나서 어떤 것이 수로 있을 건지, 그것을 이제 명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블루, 애니메이션 필 모드는 이제 포워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조금 이제 그 버전에 따라서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옛날 버전 같으면은 인터넷 그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금방과는 반대로, 이제 끝났을 때, 백워드면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백그라운드가 레디였죠. 그 상태로 있고, 필 모드, 이제 포워드면은 진행하는 그런, 앞에 색깔, 쭉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포워드, 여기 설명을 잠깐 보면은, 포워드는,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세팅된 그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포워드 상태로. 그 다음에 백워드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그걸로 이제 거꾸로 여기서 주는 의미대로 그 상태로 이제 끝났을 때 어떻게 그 속성 값을 처리할 건지 보여줄 건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쇼트핸드 프로퍼티를 썼을 때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쇼트핸드 프로퍼티로 이렇게 줄여서 애니메이션만 쓰고 그 뒤에 대시하고 그 이름들은 이렇게 나열할 필요 없이 이렇게 표기하면 굉장히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쇼트핸드 프로퍼티 이것도 제공하고 있다. 자, 나머지는 엑서사이즈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게 메뉴를 봐야겠죠. 우리가 선별회사니까 중요한 것 그리고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점프해서 다른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련될 때 관련되는 것들 만들 때 이렇게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대단한 것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이제 리사이즈하고 아웃라인 옵셋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리사이즈는 여기에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리사이즈able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속성 값을 줘서 리사이즈가 허라이전털만 가능하고 버티컬만 가능하고 또는 리사이즈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허라이전털만 가능하니까 버티컬로는 안 되고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허라이전털로만 자, 오버플로우는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을 다 못 담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내가 늘린 게 아니라 이 자동으로 늘리는 이 오토 기능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버티컬도 마찬가지. 자, 버티컬로만 자, 옆으로는 이제 안 되죠. 버티컬로 이것도 화살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아래로 버티컬.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못하게 아예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건 리사이즈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텍스트 에리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는데 이건 사선으로 오른쪽 끝에 모서리 쪽에 이게 있죠. 이건 이제 리사이즈able 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 리사이즈. 자, 디폴트 텍스트 에리어에 그렇게 했는데 두 개의 텍스트 에리어가 있었죠. 디폴트로는 리사이저블 하다. 특별히 명시 안 해주면은 리사이저블 하다.
그 다음에 아웃라인 업셋이 있는데, 아웃라인 앞서 배웠는데, 그 아웃라인 업셋은 이 보더라인 이 경계선과 아웃라인 이 사이에 있는, 업셋. 그것이 업셋이 되겠어요. 이 사이에 공간, 스페이스. 자, 아웃라인 업셋을 여기서 15픽셀에 한 예를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15픽셀, 하나는 5픽셀. 자, 이건 15픽셀, 이건 5픽셀인데, 이걸 제로로 만약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아웃라인인지 볼 수가 있겠어요. 전혀 이게 아까 이 선 사이에 붉은 선과 이게 까만 선 사이에 업종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을 주면은 한 픽셀 길이만큼 옵셋이 이제 주어진다. 그 화면에 이렇게 이게 한 픽셀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또 메뉴로 와서 다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자, 생략하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퀴즈라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제 빼는 거라든가 아니면 선택만 한다라든가 그건 이제 명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면 뭘 선택했다, 빼면 뭘 뺐다라든가 그런 걸 공지사항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공지사항에 일부는 올려놨는데 조금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정을 나중에 마지막 파이널라이즈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박스 사이징 앞에서 배웠었는데 이 박스 사이징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걸로 선택을 했는데 박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원래 위스 하이트 하면은 전부 다 그건 컨텐트하고 관련된 건데 실제 그 우리가 패딩이라든가 마진을 쓰면은 보더 두께도 있다면은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 콘텐트 위스하고 콘텐트 하이트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그 값들이 이제 틀려지면은 박스를 통일해서 이렇게 길이가 들쑥날쑥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방 본 그런 예가 되겠지만 다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위스하고 하이트는 전부 둘 다 300하고 100이죠. 300, 100.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더가 있느냐, 또 보더 두께, 또 패딩이 있느냐 없느냐, 또 마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제 마진은 해당 안 되고 여기 보더까지 실제 그거니까 패딩까지. 패딩, 그 다음에 이건 콘텐트 위스가 되겠어요. 콘텐트는 패딩 전에 바로 패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콘텐트가 되겠죠. 이건 콘텐트, 패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패딩이 있으니까 이 콘텐트 이 부분이 옆에 이제 패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패딩 값이 주어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두 개가, 패딩 값이 뭐냐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 하니까 패딩을 전부 다 우리가 통일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더 박스. 그리고 그 값은 이렇게 보더 박스인데 박스 사이징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앞에서 봤던 애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비록 자, 여기서 소스를 가지고 자, 위스하고 화이트는 같고 패딩 값이 틀릴지라도 이 보더 박스의 의미는 이 위스하고 화이트를 패딩하고 보더 시퀀스가 틀릴지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픽셀, 100픽셀로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한다. 그 의미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한다면 전체 그렇게 전체 모든 엘리먼트들은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선언해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선택한 챕터를 보면은 자, 미디어 쿼리.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것들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쿼리. 자, 미디어 쿼리는 앞에서 배웠고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 미디어는 CSS2에서도 소개는 됐었지만 이걸 더 이제 발전시켜서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CSS3 미디어 쿼리를 보면은, 자, 미디어 쿼리는 많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됐는데, 체크할 수 있게 사용될 수가 있겠는데, 뷰포트 보이는 화면의 이제 크기라든가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이는 위스라든가 하이트, 또는 디바이스의 위스하고 하이트, 그 다음에 현재 이게 방향이 이게 어떤 풍경화를 보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긴 경우, 또는 포트레이트는 이제 이렇게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경우 우리가 초상화 사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맞게 속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속성 값을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뒤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쿼리 신텍스는 이렇게 된다. add media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이 부분 not 또는 only media type, 우리는 앞에 이제 스크린 많이 썼는데 스크린 또 다른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렇게 logical operation 표현이 들어간 그런 애를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관련된 속성과 값, 스타일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자, 미디어 타입, 실제 예를 보죠. 여기 not, and not only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는데, 미디어 타입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주로 스크린을 보는데, 다른 것도 있다. 프린터도 있고, 스크린 리더를 위한 스피치라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스크린에 포커싱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크린, 엔드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체크하니까, 이 엔드를 이게 빼버리면은, 이게 체크 않고 그냥 다 적용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이제 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해도 되겠어요. 여기서는. 자, 미니멈 유스. 이 부분이 이제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그게 중요한데, 자, 미니멈 유스. 미니멈이면은 480이 미니멈이면은,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라이트 그린이다. 백그라운드가 400, 이 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자, 469인데 480을 한번 보겠습니다. 480. 미니멈 480이라고 했으니까. 자, 미니멈 480이니까 이 조건이 만족된 거죠. 그래서 이 속성의 값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건 라이트 그린이 되겠어요. 자, 그것을 만족을 못 시키는 것은 원래 디폴트로 정해진 백그라운드 컬러는 핑크가 되겠어요. 만약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제 컬러가 이렇게 속성 값이 변경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다양하게 이용되는 조금 이제 복잡도는 올라가겠지만 미디어 쿼리의 응용으로 우리가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미니멈 이스 480, 그건 똑같고,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또 이제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에 많이 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여기서 실제 애들을 한번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소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정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보다는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화면 길이를 바꿔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화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도 일종의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소스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은 소스를 이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미디어 쿼리를 가지고 자, 이렇게 화면 길이 옆에 폭이 스마트폰이냐 또는 아이패드냐 또는 이건 PC냐에 따라서 틀리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구현하느냐? 다른 건 앞에서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칼럼. 큰 스크린에서는 이렇게 칼럼 수가 4개가 전부 나오고, 또 아이패드 같은 경우, 패드에서는, 이렇게 태블릿 PC에서는 2개만 나오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화면에서는 1개만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이게 이제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이 되겠는데, 이렇게 컬럼을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컬럼을 플로트 레프트 하게 해서 이렇게 플로트, 그 다음에 위스가 25%, 이건 25%씩 차지한 거죠. 좀 더 화면을 이렇게 줄이면은 이제 전체가 나올 테니까. 자, 이게 25% 차지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였을 때 이거 50% 차지했죠. 이거가 되겠어요. 미디어 쿼리, 스크린, 이건 이제 빼도 되는데, 맥시멈 뉴스가 992. 자, 992. 그 전에 또 600픽셀이 있는데, 600픽셀, 맥시멈 뉴스가 600픽셀. 600, 뭐죠? 600. 자, 맥시멈 600까지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 거니까, 컬럼이, 이 클래스 컬럼의 속성값이 유스가 100으로 바꾸는 거예요. 100%로. 그러니까 이게 100% 차지한다 이거죠. 이게 전체 화면에 100%를, 위스를 100%. 근데 이게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죠. 992 픽셀. 전까지는 992. 992 여기까지. 이제 두 칼럼이 이제 50%씩 이렇게 위스가 50%로. 그러니까 이 처음에 주어진 값, 그것은 이제 100%인데 디폴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럼에서 주어진 이것은 이제 여기서 25%를 쓰니까 25%가 되겠고, 이러면 여기서 25%가 되겠어요. 25%가 그 조건이 앞에 있는 것들, 이거 조건은 이제 이거 992 픽셀 전이고, 또 600 픽셀 전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25% 이것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놈이 적용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실제 구현할 때는. 이게 미니멈도 있고, 맥시멈 뉴스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선택해서 쓰면 여러분들이 리스폰시브 디자인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도 되겠어요. 이게 플렉스라는 걸 써서 디스플레이에 이제 인라인, 그 다음에 인라인 블록 있었고, 테이블도 그냥 소개 없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플렉스가 뒤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건 플렉스는 참고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플렉서블 하는 거다.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하다. 그래서 플렉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플렉스하고 연관된 속성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놓고 플렉스 디렉션 뭐 이런 이제 속성들이 있으니까 플렉스와 연관된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도 디자인할 수가 있다. 플렉스에 대해서는 깊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뭐 히든으로 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을 이용한 응용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또 베어리블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어느 사이즈 이상 되면 이렇게 크게, 또 어느 사이즈 이상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적은 데서는 이렇게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구현이 가능한데, 리스폰시브 이미지 그리드. 자, 이미지가 화면 크기가 커짐으로써 더 많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같은 뉴스에 더 많은 것들이. 줄어들면은 이제 스마트폰 같아서는 좁으니까 한 개 정도만 나오고. 자,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가?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인티그레이션 해서
구현한 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건데, 여기서 이제 플렉스를 쓰기 때문에 참고로, 플렉스는 그냥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플렉스는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보는 걸로 하겠어요. 나중에 필요한 경우, 플렉스를, 그 챕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챕터를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챕터가 바로 그거가 되겠어요. 이런 것도 구현할 수가 있다. 좀 더 복잡하죠? 자, 이렇게. 이것도 참고로, 이것도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가 있는데, 포트레이트는 이제 초상화가 되어 있죠. 초상화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로 길이가 네모를 생각했을 때, 직사각 생각했을 때,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것.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는 이렇게 우리가 풍경화 생각하면은, 액자를 생각하면은, 가로 길이가 세로보다 이렇게 긴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자, 여기서는, 랜드스케이프를 체크해서, 랜드스케이프는 뭐냐? 랜드스케이프라는 것은, 이렇게, 초상화와 틀리게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긴 것. 그건 랜드스케이프인데, 그런 경우에는, 바탕색을 라이트 블루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린으로 한다 하는 이런 응용도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빼도 우리가 스크린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변함없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엔드 조건을 더 두어서 자, 여기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런 경우에 이 조건을 이 부분 빼고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조건 만족하고 맥시멈 뉴스 900, 그 다음에 미니멈이니까 600, 맥시멈, 미니멈 그 사이죠. 그래서 600에서 900 사이 그런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이것도 또 범위를 또 그래 전체 중에 가운데니까 600도 이해하면은 또 이렇게 없는 거. 백그라운드 옐로우 컬러 안 나타나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문으로 and 이걸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OR도 가능한데 OR는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스크린 이게 혼동되니까 이 부분 빼고. 자, 맥스 유스가 900픽셀이고 아까 그 조건이죠. 그 조건 여기다 쓰고 또는 미니멈 유스가 1100. 미니멈 유스가 1100이면은 900 이상이면은 또 이렇게 이런 컬러 백그라운드가 나오게끔 또 그렇게 이 미디어 쿼리의 이쪽 조건문을 이렇게 바꿔서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플렉스박스는 자세히 가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안드로이드는 29부터 뭐 이런 식으로 플렉스에 관련된 이런 애를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고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또 뒤에 부분들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가 있고 그 각각 아이템이 있고 그 리스폰시브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플렉스는 따로 퀴즈라든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거라든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 이것을 더 스타디해서 구현하는 것은 자유로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자,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자, 리스폰시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스폰시브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앞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자, 오늘 이 강의로 CSS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뤄질 챕터들은 이렇게 이런 챕터들이 있는데 앞부분은 좀 정점적으로 하고 뒤에는 사례들은 핵심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화면을 확대해서 자,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의 간단한 소개가 되겠는데
리스폰스 웹 디자인은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HTML과 CSS만으로 이 반응형 웹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반응형 웹 디자인은 뭐냐? 이렇게 화면 크기가 틀린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데스크탑 PC의 화면이라든가 태블릿 PC 또는 아이패드 또는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이 틀리죠. 거기에 맞게끔 그 HTML 문서는 CSS, HTML 포함된 그 문서는 하나지만 그 어떤 디바이스로 우리가 보느냐, 브라우저 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보여지는 그런 반응을 하는 반응형 웹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로서 자 이런 게 있는데 옆에 이제 사이드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화면이 큰 경우는 다 보여주지만 작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다 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칼리 전체 쭉 틀린 라인으로 보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화면이 커지면은 이렇게 옆에 나오도록 하는 게 더 디자인상 더 좋겠죠. 화면이 커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화면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어요. 자,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클래스 애트리뷰트에 컬럼을 담고 있는 그 값이 그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어떤 속성 값을 변경해주고 하는 이런 테크닉을 써서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 폰용의 컬럼으로 시작한 건 전부 다 위스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컬럼이 이렇게 되는데 클래스명이 컬럼 이렇게 컬럼으로 시작하는 거. 일단은 태블릿용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데스크탑용의 디자인, 클래스명을 이렇게 디파인 한 다음에 이렇게 속성을 선언해 준 다음에 이렇게 각각을 12등분으로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테크닉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이렇게 변경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걸 익혀서 하면 되겠어요. 자, 부스트랩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익혀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다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쓰는 거예요. 선별해서 쓰는 거니까 필요할 것 같은 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속성을 정해 놓고 이것은 이제 데스크탑용의 이제 미디어 쿼리로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스크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우리가 이거 값은 이제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태블릿은 어떤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 퍼스트. 요즘 이제 모든 디자인이 그 고려하는 사항이 웹페이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바일용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게 구글의 또 정책이고 모바일 퍼스트 정책이죠. 그런 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바로 이게 이제 모바일이 기본이고 뭐 따로 명시 안 되면 이렇게 100%로 이렇게 다 차지하는 거 컬럼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건을 이렇게 만족시키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크기가 이제 변경되는 거죠. 자, 그것을 디자인에 우리 이제 이런 CSS 디자인과 연관된 스타일과 연관된 이런 부분을 우리 클래스를 적절히 여기서 이제 이 div 각각 영역에 이쪽 해당되는 것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트 시티 아일랜드 이런 플라이트 시티 아일랜드 자 이거죠 메뉴의 거. 자 이 부분이 클래스가 이것도 적용되거나 이것도 적용되거나 이것도 적용되는데 우리가 클래스 여러 개를 적용시킬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미디어 쿼리를 써서 어떤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이게 현재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이놈이 적용될지는 이제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자, 그래서 이게 화면이 크면은 컬럼 3가 되고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는 이제 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다 이 메뉴를 공통적으로 메뉴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메뉴와 관련된 그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메뉴 클래스. 자, 그래서 메뉴 앞에서 디자인된 그 메뉴를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과 관련된 게 이제 컬
-6 컬 -S9 이건 태블릿용, 이건 이게 데스크탑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본은 이제 모바일용이니까. 자, 그래서 그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그 화면 사이즈가 두 개를 만족 못 시키면 원래 정의된 그 100%씩 차지하는 그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테크닉을 잘 익혀야 되겠어요. 사이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 화면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은 컬3만 작용되고, 이렇게 좀 이제 그 태블릿 PC용 사이즈면은 이놈 클래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시가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미디어 코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여기서 미디어 코리를 보면 데스크탑용 그거였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컬 여기 있죠. 해당이 안 되고,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로 차지하는 거예요. 100%로. 이걸 100%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퍼센티지를 조정함으로써 화면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일지를 이제 리스폰시브한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건 참조해보고. 자, 그 다음을 보면은 뷰포트는 뭔가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 뷰포트는 유저가 볼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에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그것은 이제 뷰포트는 이제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거니까. 뷰포트 우리가 시작할 때 메타 태그로 뷰포트 썼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줌 랩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맥시멈 어느 정도 크기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국.net 이런 포털에서 이렇게 간단한 그 메타 태그 사용하는 것을 봤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냐 또 PC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현할 수 있겠는데, 뭐 그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뷰포트 메타텍을 썼을 때 안 쓸 때 화면 리스폰시브한 화면, 그러니까 이 화면을 조절했을 때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룰을 좀 따라서 해라. 큰 위스 엘리먼트를 일단 쓰지 마라. 이미지가 이미 크고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잘리니까 조그만 화면으로는 이제 못 보죠. 옆에 막 호라이즌털 바를 이동하거나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티칼리 이게 스크롤 바를 이동하는 것은 좀 익숙한데,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호라이즌털 바를 쓰는 것은 굉장히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화면을 썼을 때 이렇게 호라이즌털까지 쓰는 그런 것은 이제 UI, UX 측면에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12개로 일단 나누어서 컬럼 1부터 컬럼 12까지, 컬럼 1부터 12까지. 이제 그 안에 디자인이 이제 25% 쓰는 거, 75% 쓰는 거, 30% 뭐 70% 쓰는 거, 그 두 개 합하면 이제 100%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CSS 컬럼 1, 컬럼 2에서 이렇게 12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12로 나누면 하나가 8.33%, 둘은 16.66%, 그 두 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칼럼들이 이제 동시에 뭐 100% 다 쓴다 그러면 레프트로 이렇게 플로팅 되게 해서 한 화면에, 큰 화면에서는 이제 한 줄에 전부 다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컬럼 3는 25%고 컬럼 9는 75%니까 우리가 할 때 3과 9를 합해서 이게 12가 되는 것처럼 2다면은 여기다가 10을 쓰고, 여기가 4다면은 여기다가 8을 쓰고 해서 전체가 10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요령으로는 그 수를 합했을 때 이제 12가 되도록 이제 컬럼, 그 다음에 번호,
컬럼 번호, 선택한 번호를 쓰면은, 이제 에러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컬럼 3는 25%고 9는 75%인데, 우리 숫자만 이렇게 맞춰줘도 되겠어요. 전체가 12가 되도록. 다른 건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는데, 자,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 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미디어 쿼리. 자, 미디어 쿼리는 앞에서 배웠고, 또 조건문 AND도 여러 번 해서, 또는 OR도 해서 하는 걸 봤었는데,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값을 주었을 때 그런 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픽셀이 어느 정도 크냐, 적냐, 그것의 미니멈 뭐 어떤 뉴스라든가, 맥시멈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예를 들면 여기 768 픽셀이다. 그걸 기준점으로, 또 우리가 디자인상 이건 바꿀 수 있겠고, 여기서 일례로, 그것에 따라서, 그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머지는 앞에서 같은 요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트리뷰 실렉트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디어 쿼리, 이걸 이용해서, 리스폰스 앱 디자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시, 이제, 모바일 퍼스트,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 그 대세로서 더 많이 사용되고,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로 이렇게 고려하는 거예요. 모바일 퍼스트는 이제 모든 컬럼이 100%씩 차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옆에 폭이 다른 것보다 좁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라든가 패드용, 그 다음에 PC용. 그리고 모바일 퍼스트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바일 퍼스트 100%, 그 다음에 미니멈 600 픽셀, 태블릿. 미니멈이란 것은 이건 이상이죠. 600 이상. 600 전까지는 모바일용, 600 이상은 태블릿.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68 또 이상, 미니멈이니까 그 이상은 또 이렇게 데스크탑용.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숫자지만 틀리게 이렇게 클래스명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펙티브하게 미디어 쿼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놓고 이놈이 적용되느냐,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놈이 적용되느냐는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클래스 여기 안에 클래스명들 여러 개를 이렇게, 이건 태블릿용, 이건 데스크탑용.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앞에 정의된 기본인 모바일용은 이제 앞에 있으니까 그건 항시 모바일 퍼스트로 고려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 고려해서 하는 거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나오게 할지 안 나오게 할지. variable size. 그 다음에 다음이 조금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더 지체되더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례를 보도록 하겠어요. 소스보다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어떤 감을 갖고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위스를 100%라고 하이트는 오토로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 같은 경우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풍경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람 얼굴 같은 경우 대번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위스를 100% 하면 나머지는 하이트는 오토로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런 위스에 맞춰서 이렇게 배율을 맞춰서 하이트를 조정한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맥시멈 뉴스 썼을 때는 어느 사이즈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 리스폰시브하게 줄어드는데, 이미지가 어느 사이즈 이상 돼서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크기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경우 맥시멈 뉴스를 쓰면 되겠고, 나머지는 참조해보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컨테인 이미지 전체를 다 담을 건지, 또는 백그라운드에 어떤 빈 구멍이 없이, 빈 여유 스페이스 없이 꽉 채울 건지, 커버 할 건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속성 값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지, 한 개의 이미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꼭 한 개의 이미지를 갖고 크게 하고 뭐 줄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 이미지를 작은 놈, 작은 것용, 큰 것용을 이렇게 고려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작은 것용, 큰 것용.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운 이건 이제 그 HTML 엘리먼트인데 픽처, 그 다음에 source 이런 것들은 이제 브라우저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니까 지원을 못하는 브라우저 또는 버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는 보이도록 최소한 이런 걸 넣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비디오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이미지랑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비디오도,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디자인한 것에 이렇게 비디오를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비디오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오늘의 인물 징기스칸 관련된 비디오. 여러분들이 에디트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태그들이 들어간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자, 비디오 URL을 잠깐, 다른 걸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참조하고, 비디오 이 부분을 그냥 다 없애고 그냥 아이프레임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프레임.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조정은 안 되지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사이즈도 조절을 하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플레이도 이렇게 바로 이거 유튜브 설계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넣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유튜브 비디오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중복돼서 그 앞에서 소개된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의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그 디자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간단하지만 w3.css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도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템플릿이 소개가 어떻게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발전되고 더 복잡한 게 이제 부트스트랩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과제할 때 뭐 이것을 선택해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단순하긴 하지만 그건 오케이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할 때 여기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들 클래스를 뭐 새로 정의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정의된 클래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쉽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정의된 거죠. 쉽게 디자인할 수 있겠죠.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을. 자, 여기에 w3.css 이것만 이렇게 링크 걸어주면 되겠어요. 링크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URL을. 자, 그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 부스트랩을 했을 때는, 자, 부스트랩은 이제 아까 앞에 것보다는 더 복잡하게 jQuery, 이제 자바스크립트죠. 이런 것까지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제 그런 것까지 이용한다 했을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쓰는 건 아닌데, 신경 쓰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w3.css 써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여기 부스트랩에 관한 건 여기 있고, 자, 템플릿을 보면은 템플릿,
w3.css 템플릿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런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스트랩의 템플릿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원하는 템플릿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현할 때 어떤 응용이냐에 따라서 템플릿, 다양한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런 템플릿을 예를 들면은 뭐 이걸 데모, 자, 이런 것을 구현하고 싶다. 이렇게. 자, 이걸 리스폰시브하게 하는 거니까. 리스폰시브한 앱 디자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리스폰시브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과제라든가 나중에 혹시 또 단순한 거 뭐 구현할 일이 있을 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소스 보겠다 하면 try it yourself. 이 소스를 보면 되겠어요. 자, 화면 확대해서. 자, 금방 본 걸 이쪽, 위에 아래로 나눴는데 이걸 좌우로 나누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걸 누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있고,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이 이제 복잡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고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응용에 맞게끔 하다 보면은 이제 익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은 템플릿을 잘 이용하는 거가 되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다른 것들도 쭉 있으니까 쭉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다양한 템플릿, 피자, 레스토랑 템플릿, 뭐 스타트업 템플릿, 스타트업 회사죠. 애플리케이션 런치 템플릿, 마케팅 템플릿, 뭐 다양하죠. 여러분들 개인 소개하는 그런 것들, 이상한 것들도 있으니까 아파트먼트 렌트 템플릿, 트래블 템플릿,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try it yourself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건 w3.css 쓴 거죠. 이 템플 이용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마지막 같은데, 자, 다음은 이제 그리드인데, 그리드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리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드는 지원이, 이 버전 넘버가 좀 크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브라우저, 이건 이제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 안 되고, 이제 엣지도 15까지는 안 되고 16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새 브라우저 최근 또 버전들만 지원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고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리드 우리 그 강의 관련 영킴.net 그리드로 이렇게 구현한 거, 심플하게 구현한 거 봤었죠? 자, 이런 거 구현하는 거.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리드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것을 소스를 보면은 디스플레이 프로퍼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그리드로 하면 된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리드. 항상 컨테이너가 중요하겠어. 그리드를 쓰면 그리드 컨테이너. 블록 쓰면 우리가 우리가 그 div를 써서 해석했을 때 그때 컨테이너. 또 플렉스면 플렉스 컨테이너. 그걸 써서 이건 이제 그리드 아이템이죠. 그 각각 플렉스도 플렉스 아이템. 여기 관련되는 속성들이 있으니까 그 속성들을 이렇게 여기에 그리드 아이 템플릿 컬럼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리스폰시브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미디어 쿼리까지 같이 혼합해서 융합해서 쓰면은 더 다양한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 가능하겠습니다.